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포화 크루즈선이 속초항에 올해 4번째로 입항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전용 크루즈선이 속초항에 기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지난 2012년 강릉 옥계 광산 붕괴 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수사 관련자와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시가 동계올림픽 컬링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과 관심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순환수렵장이 운영됐지만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이 속초항에 입항했습니다. 주로 내국인들이 출항했던 속초항을 통해 설악권을 관광하려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10m, 6,000톤급 크루즈선이 속초항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속초항에 들어온 크루즈선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 객실이 스위트룸인 고급 크루즈선입니다. 지난 12일 일본 고베를 출발한 외국인 관광객 120여 명은 속초항에서 내려 설악산과 낙산사,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I like this market. I think some of the food is fabulous. And we went today to the temple on the mountain. It was fabulous too. We loved it. And we think everything is very nice here. 올해 속초항에는 크루즈선 입항이 7차례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건 4번째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관광하기 위해 속초항을 크루즈 기항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 2017년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이 신축된 이후 속초항은 부산항과 연계해 국내 관광객들이 환동의 국가를 여행하는 출발지에 불과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9항차가 계획되어 있고 선사가 직접 운영해서 오는 크루즈도 4항차가 예정되어 있어서요. 아마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속초를 기항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가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16만 톤급 크루즈선이 중국 상해에서 속초항으로 2차례 들어올 예정이어서 크루즈 모항을 추진하는 속초항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 2012년 발생한 라파즈 할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조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사고 당시 담당 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발생한 라파즈 할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관련 기관 합동조사단은 석회암 공동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결론냈고 검찰은 관련자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고 발생 7년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과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광산 붕괴 사고 당시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형사사건의 담당 검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인재사고에 대한 처벌을 방기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고 당시 동부광산 보안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3명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산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사고 현장의 조사보고서 작성도 부실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재사고를 자연재해 사고로 등급시켜 범법자를 비호했으며 수백억 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하였습니다. 광산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하청업체 노동자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말로 진실이 밝혀져서 확실한 저의 이 7년 동안 억울해하는 이 심정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자연재해 사고로 결론 내린 관련 기관 합동조사 보고서와 사고 이후 연구 용역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라파즈 할라시멘트 채석장 붕괴 사고의
수사재개 공익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릉시와 코레일이 산불 피해 극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와 연계한 관광 투어버스 상품을 운영합니다. 강릉시와 코레일은 서울에서 KTX를 타고 강릉에 도착해 강릉 지역 3개 관광 코스를 당일이나 1박 2일 일정으로 둘러보는 관광 투어버스를 일주일에 15회 운행하는 상품을 만들어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받습니다. KTX 탑승료는 주중 25%, 주말 15% 할인되며 강릉시는 투어버스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1분기 도내 관광객이 동계올림픽 특수가 있었던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준 가운데 속초와 삼척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광객은 2,33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4% 줄었지만 속초시는 1.6%, 삼척시는 3.4% 주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강릉시는 57%, 평창군은 29%, 동해시는 17%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우리나라 여자 컬링 선수들은 뛰어난 경기력으로 컬링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강릉시가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결승전, 팀킴으로 불린 우리나라 여자팀은 금메달을 놓고 세계 최강 스웨덴과 맞붙었습니다. 팀킴은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컬링 꿈나무들이 제2의 팀킴을 꿈꾸며 올림픽 유산인 강릉 컬링센터에 모였습니다. 얼음 위에서 스톤을 던지고 솔질을 하는 모습이 진지합니다. 올해 처음 열린 초중고 전국 컬링 대회엔 소양 중등 도내 6개 팀을 포함한 36개 팀, 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이곳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팀킴처럼 올림픽 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 앞서 최근엔 강릉 지역 21개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컬링 대회가 열렸고 다른 국내외 대회들도 올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7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한국 컬링 선수권 대회 등 하반기에 3개 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또 지난해에 이어 기업체와 수학여행단을 상대로 컬링 체험 상품을 운영해 컬링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이 컬링장을 좀 시부담이 되지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미 컬링 열차라든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지자체의 노력과 다르게 내년부터 컬링센터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은 모두 끊길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아쉬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촌 지역에선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겨울 순환 수렵장이 운영됐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자밭 한쪽이 어지럽게 파헤쳐졌습니다. 이제 알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한 감자를 멧돼지가 내려와 파먹었습니다. 비가 적었던 올봄 물까지 실어 나르며 애써 키운 감자를 수확 한 달을 앞두고 멧돼지가 먹어치운 겁니다. 고추밭에는 고라니가 다녀갔습니다. 이제 막 올라온 새순을 싹둑 잘라먹어 밑동만 남았습니다. 밭에 설치해놓은 경고등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짜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이거 농사 짓는 거 이렇게 최절단 내고 오면은 고시나라 오면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지. 기가 막힙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겨울 강원도 내 6개 시군에서 순환 수렵장까지 운영됐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경우 순환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 1,300여 마리의 멧돼지와 고라니를 잡았는데 올봄 피해 신고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렵장을 운영한 다른 시군들도 피해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나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서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논 같은 데도 돼지가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이러는 판인데 이건 뭐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강원도 전체를 본다면 지금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이게.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농민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건물 안전진단에서 붕괴 위험 수준인 2등급이 나온 강릉 공립옥천 어린이집이 이달 말 폐원할 전망입니다. 강릉 공립옥천 어린이집에 따르면 입학대기를 신청했던 원아 2명이 지난달 30일자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이달 중으로 폐업 신고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집 직원 12명은 퇴직 처리돼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미디어촌 6, 7, 8단지와 힐스테이트 강릉 등 공립 어린이집 4곳을 개원하기 위한 위탁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째 열린 삼척 천만송이 장미축제에 30여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닷새 동안 삼척 장미공원 일대에서 열린 올해 축제에는 3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처음 개최된 꽃길 달리기에 500여 명이 참가했고 장미가요제와 플라워 샤워 등도 큰 호응을 얻어 장미축제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된 고성군의 바나망 복합 낚시공원 사업이 내년 말에 준공됩니다. 고성군은 복합 낚시공원 사업의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를 완료하고 이달부터는 주민설명회와 기본 실시 설계 용역 등을 거쳐 연말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고성 바나망 어촌 뉴딜 사업은 복합 낚시공원 조성 사업에 100억여 원을 투자해 해양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삼척시의 낡은 하수관로 정비에 23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척시가 지난해 동지역 하수관로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35km 가운데 28km의 정비가 필요하고 230억 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관로 부식이 심한 교동지역 0.6km를 긴급 정비하고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선군 상권 활성화 재단이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12월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창립 이사회를 열어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되는 상권 활성화 재단은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정부 공모 사업 신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내로 반입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동해안 등을 통해 반입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은 2,83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습니다. 러시아산 대게는 명태와 함께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주요 수산물이며 현재 협상 중인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수입량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